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 이춘재 어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죠. 이 봉준호 감독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이 살인의 추억을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교도소에서 봤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어땠냐? 감상평을 물었더니 그냥 영화로 봤습니다. 별 느낌 없었습니다. 라고 답했다죠. 자, 기억하실 텐데요. 영화 말미에 송강호 씨가 유력 용의자 박해일 씨를 놓아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자, 이게 말이죠. 너도 사람이랍시고 밥은 먹냐? 이런 뜻이었다는데, 자, 보통 사람이었다면 영화를 보고 정말 몸서리를 쳤을 겁니다. 교도소에서. 하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다라는 거 보면 아, 정말 이춘재는 사이코패스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홍준표, 김종인 좁쌀 정치 그만. 다음은 지하철에서 턱스크에 술, 담배까지.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조금 전 투표 시작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날씨 좀 춥더라고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제 옆에는 보도국 정치팀 임소라 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네. 사의를 표명했다. 또 네. 그리고 그걸 또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반려했다. 네. 정말 뭐 큰 일들이 막 두 개가 연속적으로 그렇죠. 일어났는데 예, 예.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기재위 전체 회의에 국회에 출석을 해서 오늘? 예,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 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당정이 과세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인 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이 아니라 3억 이하로 그렇죠. 낮추자라고 네네, 강력하게 그랬죠. 주장을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결론은 10억 현행 유지로 결론이 맞습니다.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10억 원으로 갑니다라고 말하는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아하. 생각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텐데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 사직서를 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국회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 표명한 걸 이제 반려를 했다라고 또 국무회의도 정리를 오늘 했습니다. 오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직후에 사의 표명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 와서 국회에 와서 그걸 공개하고. 네, 공개를 했고 또 청와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려를 한 부분이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그만큼 당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컸고 결론이 난 이후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뭔가 뜻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과거에도 사의를 표명했다가 뭐 반려했다 뭐 이런 좀 일이 있었죠. 예, 재난지원금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뭔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뭔가 좀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의 표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또 전격적으로 이렇게 기재위 회의에서 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뜻밖이었는데요. 취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뭐 이어지는 정치부회의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시장 후보 찾아요. 서울, 부산 릴레이 회동입니다. 자, 임소라 반장 출입처인 국민의힘 내년 4월 이 보궐선거 준비 벌써 시작한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서울 종로구 한정식 식당으로 가보시죠. 자, 야심한 시각입니다. 여기 뭐 한식당 앞으로 들어오는 김종인 위원장이 차에서 내리네요. 네. 자, 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오겠죠? 어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내로라 하는 서울시 를 기반으로 한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 오세훈 전 시장. 그러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시간에
네. 식당에 모이는 이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뭐 자천타천으로 다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이런 후보군들과 상견례를 한 셈이었습니다. 뭐 막걸리를 곁들인 만찬이었는데 뭐 이렇게 현장에 한 있던 몇 분 정도? 2시간 30분 정도예요. 꽤 오래 했네요. 예. 그래서 분위기가 어떨까 좀 궁금했는데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또 살펴보면 네. 뼈 있는 이야기가 또 오간 그래요? 걸로. 예. 자, 그러면은 일단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기분 좋게 웃음소리가 네. 밖에까지 들렸는지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계신데 위원장께서도 내 아이다, 내 아이다. 위원장께서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다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내가 보기엔 무슨 뭐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몇 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서울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을 뽑아야죠. 그래서 경선 우리 아마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자, 저 얘기는 말이죠. 당신들 스스로는 서울시장감이라고 생각할진 몰라도 서울 시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는 뭐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렇게 보는 선거인데요. 당 바뀌든 뭐 아니든 후보 경쟁력이 최고의 판단 기준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준비 과정을 좀 지켜보면 누구 하나 이렇게 일강 후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대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서바이벌 형식으로 후보를 선출을 하고 그럼 거의 그냥 인기로 다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주면 그 과정에서 뭐 시민들의 관심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또 일반 시민들의 그 참여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 경선 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근데 그렇게 이제 인기 위주로 네. 뭐 또 당 안 밖에 구분이 없이 네. 후보군을 두루 찾겠다 이러면은 제일 불안한 건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당 안에 후보 없다는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할 텐데 그렇죠. 이 서울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이라는 말에서 보면 이 김 위원장의 시선은 아무래도 당 바깥으로 향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당내 인사들로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 당에 사람 있어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밖에도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여론의 관심을 국민의힘으로 뭐 끌어당기는 아무래도, 그런 전략.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예. 여지를 남겨둔 그렇죠. 거겠죠? 예, 그런 화법으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추미애 법무장관 워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검찰총장,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겠죠. 네.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그래서 국민 신뢰가 추락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 뭐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뭐 윤석열 총장 오늘 네. 진천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연수원을 가죠. 그 얘기도 네.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일단 뭐 부산 지역 중진들도 어제 또 만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지역 중진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였는데요. 김 위원장이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실제 부산에는 중진 의원들이 많습니다. 저기는 여의도 식당이죠. 예, 보면 지금 김도읍 의원이 보이고요. 옆자리. 예, 그리고 조경태, 서병수, 하태경 의원이 다 보이는데 중진들이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저렇게 자리를 짤 때 이제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가까이 자리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희가 딱 봤을 때, 조경태 의원이 제일 멀리 있다. 네, 아무래도 조경태 의원이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맞아요. 하지 않았나. 많이 비판을 했죠. 예. 근데 뭐가 됐든 그러면은 저 중에서 부산시장 후보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저기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총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은 아니고 오후 네. 4시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네. 자 거기에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윤석열 라인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진천 법무연수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산고검에서 부산고검에서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또 진천 분원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한 검사장을 만나러 간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초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위한 방문 자리라고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추미애 장관의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이 발언이 어디서 나온 발언인가 했더니 오늘 화상으로 열린 그 국무회의에서 네. 했던 발언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또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진천에 내려가는 이런 행보와도 조금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아까 초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네. 그런 차원의 방문이다라고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아무래도 예. 지난번 그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을 때 발언도 발언도 있고, 그렇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자리에서도 뭔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그 검사들의 최근 그 추미애 장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는 또 않을까 여러모로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러니까요. 취재의 일정이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바람 잘 날 없는 그곳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지하철 1호선에서 또입니다. 정말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그 소식 또 지하철 소동이었습니다. 1호선으로 가보시죠. 여기서 담배 태우려고요? 네? 아저씨!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시고 나도 저런 사람 친구 같네요. 도대체 저 사람 뭐예요? 저 사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1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 A씨가 노약자석에 앉아서 이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빵을 먹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승객이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고 지적을 하자 A씨가 아주 심한 욕설을 했고 이후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앞서 보셨겠지만 담배까지 피우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이거는 거의 살인 미수 행위라고 보거든요. 예. 대구 지하철 참사 예. 어땠는지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이 A씨가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아이고,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A씨 옆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담배 연기가 퍼지자 자리를 옮겼는데요. A씨는 다 피운 담배꽁초를 이렇게 보신 것처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비벼 끄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은 진짜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었어야 하는 건데 예. 어떤 조치가 있었죠? 있기는. 그렇죠. 보다 못한 이제 승객들 가만히 있지 않았죠. 한 승객이 비상벨을 눌러서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경찰을 불러달라고 기관실에 신고를 했습니다. 열차가 인천 부평구 동암역에 멈춰서자 신고를 받은 역 관계자들이 출동을 했는데 A씨는 또 이거 거부를 한 겁니다. 이 열차 타고 가야 한다. 하차를 거부했고 이 버티는 A씨에게 역 관계자들은 다음 역에도 직원이 있으니 소란을 또 부리면 다시 신고해달라. 에? 이렇게 말한 뒤 그냥 내렸대요. 관계자들이 네, 그리고 저 사람 열차는 그냥 가게 하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그 와중에 또 무슨 짓을 벌일 줄 알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당시 승객들이 코레일 측이 신고를 받고도 행패를 부린 A 씨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아니, 했습니다. 당연하죠. 예. 현장에 있던 한 승객은 A 씨가 열차가 출발하고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다고 전했는데요. 이 코레일 관계자는 당시 현장 직원들이 전동차를 정상적으로 출발시키는 게 더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아니 말하기도 열차가 했습니다. 출발하는 것도 좋지만 저 사람이 또 무슨 짓을 벌일 줄 알고 또 아니 라이터를 가지고 뭔 짓을 할 줄 알고 그걸 넣고 그냥 내려요. 그러니까요. 이 A 씨가 결국 다음 역인 인천 주안역에서 코레일 직원들에 의해서 강제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인천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서 달아나 버렸는데 아이고 참. 예, 철도 경찰대가 이 영상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일단 불러 처리는 네. 했는데 저거 걷어내고 싶습니다 진짜. 아, 근데 뭐가 됐든 저 사람 잡히면 네. 처벌 받는 거죠. 그렇죠. 음. 예, 당연히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난 8월에는 이 마스크 착용을 두고 승객들 간 실랑이가 벌어져서 한 명이 코피까지 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1호선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6월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뭐 어떤 처벌을 받을지 지금 예, 제가 보니까 예, 전동차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그랬을 때는 예, 형사 입건도 가능하다. 이런 지금 예, 철도 경찰대 관계자의 얘기가 있었네요. 네, 근데 아무튼 저희가 지난 6월, 8월에도 지금 보시는 저런 장면들 네, 유독 1호선에서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유독 1호선에서 저런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아까 그 사람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밤중 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영상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면은 트럭이 지금 막 쌩쌩 달리는데 그러네요. 그 뒤를 경찰차가 쫓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일 밤 경찰은 이 트럭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이 트럭 운전자는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의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는데요. 빗길이었던 터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찰관을 칠 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도로에 흙더미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딱 봐도 저거 음주운전 같은데. 예. 자 일단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주거지는 광양이고 남원에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이게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또 내일 이제 일을 일찍 해야 하니까 남원에 이제 현장에다 차를 갖다 놓고 남원에서 자고 일을 하려고 이제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진짜 술이 왼수예요. 하여튼 저 그냥 딱 음주운전이었네 그럼. 네. 네? 이 트럭 운전자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약 100km를 아이고, 세상에. 1시간 20분가량 운전해 갔습니다. 경찰은 결국 그 차량 타이터에 공포탄 1발, 실탄 3발 등 4발을 발사했고요. 이 과정에서 다가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달아나다가 남원의 한 도로에서 끝내 붙잡혔습니다. 그 수갑 채우는 장면이 준비가 돼 있나요? 아무튼 그 영상을 보면 지금 나오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해요. 저 정도면 그냥 뭐 정말 술 많이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 0.08% 훌쩍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B 씨는 이미 과거에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서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면허 취소 수준인데 예. 취소할 면허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포된 뒤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진짜 정말 저는 저런 영상 볼 때마다 이 단속하는 경찰 분들 안전도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기다리던 미국 대선 드디어 결전의 날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미국 대선 결전의 날 심판받는 것은 누구냐? 입니다. 조금 전 네.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네.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저희가 CNN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시죠.
자, 이게 일단 뭐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뭐 예. CNN도 완전히 뭐 특보 체제로 지금 저렇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자,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현지 시간으로 3일 0시 딱 되자마자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올해 미국 대선 투표가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간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현지 시간 3일 오전 0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과거 광산이 있던 시절 자정에 투표하고 또 이른 새벽 일터로 가던 전통에 따라 10명 안팎의 마을 유권자들이 이 시간에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딕스빌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 투표 결과가 나왔대요. 워낙 유권자 수가 적어서 예, 예. 금방 나옵니다. 누가 이겼어요? 예, 네, 바이든이 5표로 이겼습니다. 진짜요? 예. 그런데 마을 주민이 10명이 있고요. 아, 진짜? 예.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개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이 현지 시각 오전 5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미 동북부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텍사스주 중부 지역을 거쳐서 캘리포니아주에 이르기까지 이 투표 개시 행렬은 시차를 두고 50개 주 전역에서 이어집니다. 나라가 진짜 땅덩이가 넓으니까. 네, 저희로서는 좀 상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대륙의 선거인데 투표 마감 시점 역시 동부 예. 지역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 막판 총력 유세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 사태로 대판 붙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보시죠. Hello, Florida. Because all they want to do, you turn in the news, C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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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 Here's what happens November 4th. You won't hear too much about it. You won't hear too much about it. Don't tell anybody, but let me wait till a little bit after the election. I appreciate the advice. I appreciate that. No, he's been wrong on a lot. He's a nice man, though. He's been wrong on a lot. 자, 아까 임소라 반장이 딕스빌 로치라는 동네에서는 바이든이 5표를 얻어서 첫 승리를 거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동네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밀스필드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16표를 얻어서 또 이긴 곳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바이든은 5표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미국판 정은경 네. 파우치 소장을 해고한다. 치아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소리죠? 저 파우치 소장 이야기 참 여러 번 그러니까요. 저희가 했었는데 예, 예. 결국은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종종 의견 충돌을 빚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파우치 소장의 대중적인 인기를 시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정치적 역풍 가능성에 해임을 추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바지 대선 운동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뒤에 자신의 코로나19 정책에 반기 들던 이 파우치 소장을 해임하겠다고 시사를 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듣고 바이든 후보가 가만히 있었을 리 없겠죠? 직접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responsible for so many deaths. I'm serious, man. This guy's a disgrace. I said it's a disgrace. And last night, Trump said he was going to fire Dr. Fauci. Isn't that wonderful? I got a better idea. Elect me, and I'm going to hire Dr. Fauci. And we're going to fire Donald Trump. 저는 지금까지 바이든 후보 유세하면서 저렇게 고성을 지른 거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표정도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네. 코로나 대응 실패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잘못이다. 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때 항상 꺼내드는 게 이 코로나 대응 실패론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 해임을 시사하자 곧바로 이렇게 공격에 나선 겁니다. 자,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했다고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가진 바이든 후보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재임 계획은 코로나19를 실제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해임하는 것이다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양측 간 치열한 신경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판세 대략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정리한 자료가 있을 CD 좀 텐데요. 보여주시죠. 네, 나오네요. 네.
2016년에 제대로 망신당한 주요 매체들, 2016년의 이 기억 때문인지 올해는 대선에서 당선 확률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예상 선거인단 확보수만 발표하고 있는데요. CNN이 추산한 선거인단 수는 바이든 후보가 290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63명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후보 350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188명,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여기서는 바이든 후보가 226명, 트럼프 대통령이 125명, 또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216명, 또 트럼프 대통령 125명으로 보시는 것처럼 푸른색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바이든이 더 많은 선거인단을 모으고 있다로 예측을 하고 저 있습니다. 회색 선거인단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가 네. 이제 관건이겠죠. 네. 자, 그런데 당장 뭐 일단은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정도 되면 네. 대략 윤곽은 좀 잡힐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런데 이 올해 대선이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을 우려한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맞아요, 선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편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서 개표가 또 지연되고 과거에 비해서 그런 개표가 끝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인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일 밤에 승리를 선언하는 이런 구상을 측근에게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기까지 맞습니다. 했는데 일단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인을 하면서도 이런 우편 투표 문제 또 개표 문제를 삼아서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해서 정말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네,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예의주시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자, 이렇게 뭐가 됐든 앞서 CG를 통해서 선거인단 숫자를 보셨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트럼프한테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판 새 결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자, 저건데 어제도 와. 저희가 비슷한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저 차 많은 거 보십시오. 차마다 그냥 트럼프 성조기 깃발 막 다 꽂아놓고 와. 차량 야, 저건 진짜 엄청난 새결집 새과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거. 진짜 우리가 저거 민주당 지지자가 저 옆에 지나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요. 이건 뭐 뉴욕에서는 아예 다리 하나를 점거했다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뉴욕에서는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리를 통째로 막아서는 일이 있었는데 예. 잠깐 보실까요? When Floyd Benefield, this is the biggest thing ever. Everybody come down and join us. This is our city. This is our town. This is our state, and it's our country. And what's the other idiot's name? Biden? Who cares? Trump 2020, everybody! 와, 진짜 다리 하나를 저거 저 수백 대는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저런 일이 있었나요? 미국 저는 대선 때? 전 네. 처음 봅니다. 예. 네, 저도요. 저기가 이게- 뉴욕인가 보죠? 제가 가보질 않았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네, 뉴욕. 네, 맞습니다. 네. 예.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이 트럼프 캠프의 선거구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모자를 쓴 채 깃발을 제가 아는 분도 그 흔들며 모자 쓰고 다니는 분 있어요. 그래요? 네네. 아, 한국 분인데 예. 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네, 모자를 쓴 채 깃발을 흔들며 경적을 울리고 환호를 했습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시위 장소로 정한 뉴저지와 뉴욕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란 점인데요. 그렇죠. 네, 특히 마리오 쿠오모 다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립하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아버지인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이름을 딴 곳이어서 이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외신에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 마지막 유세에서 정말 막판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내일은 저희가 미국 대선 특보를 진행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면서 마지막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입니다. 정말 어제 너무 다들 정말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개그우먼 박지선 씨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말이죠.
뭐 실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계신데요. 이 개그 콘서트를 추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박지선 씨의 존재가 어떤지 다들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선 씨는 어제 마포구 자택에서 오후 1시 40분쯤 어머니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어머니가 쓴 걸로 추정되는 유서와 같은 메모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유족의 뜻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요. 또 부검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이시겠지만 박지선 씨 하면 항상 밝고 또 순수하고 순박하고 그런 모습만 기억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는지 말이죠. 예, 이 박 씨가 고려대 교육학과 그러니까 선생님을 준비를 하다가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친구들을 웃겼을 때라는 걸 깨닫고 코미디언의 꿈을 키웠다라고 해요. 예, 근데 말 못할 아픔이 있었던 건가 싶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임소라 반장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뉴스 특보 때문에 하루 쉬고요.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